뭐 네모 박스를 치면은 돈을 번다라고. 도로 사진에 네모를 치면 네. 돈을 준대요. 박스 얼마씩. 네. 900 한 달에 800 이렇게 해서 년 4천까지 벌게 된 거예요. 잠깐만 한 달에 900, 800이요? 아니 무슨 사기꾼 집단 같은데. 네, 오늘은 데이터 라벨러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라벨러로 4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심정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라벨러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아, 그럼 두 분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2020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일이 그렇게 항상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쓱쓱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배너가 하나 웬만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 컴퓨터로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지금은 이제 어느 기업인지는 알지만 그 기업 광고가 거기에 올라와 있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네모 박스를 치면은 돈을 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모 박스를 치면 돈을 번다고요? 네, 누가 봐도 먼저 사기 같은 네. 멘트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이가 정말 그냥 그날따라 너무 심심해서 집에서 네. 할 일이 없어서 네. 다시 한번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했더니 프로젝트가 하나 이렇게 딱 떠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무슨 도로에 있는 자동차에다 네모박스를 치면은 네. 뭐 하나에 뭐 20원인가 30원인가를 준다고 해서 네. 진짜로 주나 해서 이렇게 쓱쓱쓱 그거 봤는데 네. 포인트가 이렇게 쪼렁쪼렁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되나? 그래서 출금 시점까지 해봤는데 실제로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아, 그럼 네모 박스를 친다는 게 그냥 뭐 사진에다가 네네. 네모 박스 친다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완전- 사진에다가 네. 완전 개꿀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돈이 들어가 한번 보면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 해에 네, 열심히 쳤는데 거기서 뭐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뭐지? 나도 잘못했나 했는데 네. 작업을 너무 잘하셔서 혹시 검수해볼 생각 없냐는 이런 오. 제안이 바로 와가지고 네네. 내가 이게 적성이 맞나 보다 해서 검수를 하면서 네, 계속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민영 작가님은 근데 저도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되게 비슷해요. 어. 인터넷에서 어떤 네. 글을 봤는데 네. 도로 사진에 네모를 치면 네. 돈을 준대요. 아, 이번에 도로 사진인가요? 네. 아니 무슨 사기꾼 집단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2020년 말부터 2021년 봄까지 했던 뭐 업체 프로젝트인데 네. 아마 그 무렵에 라벨링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업체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저도 지금 뭔가 사기 당하는 느낌인데. 그죠. 근데 사진에다가 네. 네모박스를 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제가 진짜 조금 해봤어요. 한 네. 100개 정도? 100개가 조금인가요? 단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박스 하나당 몇십 원 정도였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잃어도 괜찮을 만한 돈? 그래서 잠깐 작업을 하고 입금일이 언제라고 해서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왜 사진에 네모를 치는데 돈을 주지? 어쨌든 제가 했던 작업은 결국 자동차 자율주행 그런 거에 쓰이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작업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박스를 치면 돈을 준다니까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연초에 조금 벌었어요. 조금 벌어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출발한 셈이죠. 와, 신기하다. 뭔가 그냥 도로랑 자동차에 정리하자면 그거잖아요. 지금 도로랑 자동차에 네모 박스를 쳤더니 그거죠. 그냥 도형 같은 걸로 네모 박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뭐 PPT나 네네, 뭐 맞아요. 저기 그림판에서 네모 칠 수 있는 네. 그걸 했더니 돈을 줬다. 네네. 네. 그것도 박스당 박스당. 얼마씩. 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은 그게 제가 지금 자동차로 예를 들었지만 네네. 자동차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아, 사람. 그리고 길가에 동물을 인지하게끔 하려고 동물 인형도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집 책 표지에 이렇게 네네. 휴먼, 네네. 그래서 개카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한 게
뭐 인공지능한테 자동차랑 네네. 동물이랑 사람을 인식시키게 하려고 아. 네모를 그어놓고 위에다가 태그를 달아주는 이런 걸 해야지 네. AI가 이걸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박스를 친다기보다는 박스를 쳐서 정보까지 입력을 하는 게 작업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요런 식으로 박스만 쳤는데 돈을 준답니다. 이런 꿀이 어떻게 이렇지?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사진에 네. 이런 객체라고 부르거든요. 객체라고 부르는데. 객체. 네네. 객체. 객체요. 객체라고 자객할 부르는데. 때 그 네, 자객할 때. 객체. 네, 그래서 근데 어떤 사진은 그게 30개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거나 차가 많거나 한 대상이 사진에 많으면 네네. 그거 하나당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나도 그런 하고 싶은데. 사진을 만났을 때는 돈이 좀 되고 반대로 객체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사진을 쭉 받았는데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첫 작업에서 저는 조금 벌어서 네. 좋은 기업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분 다 부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저는 부업으로 시작했고요. 저도 부업으로 시작해서 부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주업으로 네, 저는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좀 재밌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또 바로 하자면 그래서 지금 요걸로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좀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작업을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네. 그 작업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걸로 100만 원 벌었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네.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는데 네네. 그때는 아마 그게 좀 급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걸 해서 네. 상위 5명한테 뭐 보너스 금액을 주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3위를 했습니다. 그 3위? 프로젝트에서. 네. 그때 총 수입이 거의 그래도 한 달 동안 300, 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박. 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는 네. 약 연 한 4천만 원 좀 더 넘게 벌었던 것 4천. 같습니다. 이야. 네, 웬만한 이거 진짜 기업인 연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민영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작업에서 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대략 150에서 200 사이를 벌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네네. 네모 박스만 찍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을쯤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네. 그때는 대략 한 400? 네. 그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연초부터 이것저것 찾아보고 쭉 부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국세청 기준으로 대략 1,500에서 1,600? 야, 1,400? 부업으로. 네, 그 언저리에서 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금액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그럼 두 분이 느끼는 이 데이터 라벨링의 약간 장점과 단점까지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또 좋은 것만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역시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노트북 하나 들고 제주도 가서도 작업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노매드에서. 네. 네.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렇게 가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네. 어떤 게 단점이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성수기나 비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뭐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뭐 일거리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개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찾느냐는 결국엔 저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내한다면 저는 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작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다른 장단점이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빨리 하십시오. 인터넷에 구인 광고 사이트에 검색을 할 때 데이터 라벨링이나 아니면 데이터 가공
그런 데이터 거를 가공?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 라벨링 관련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거 보면 지원 자격 조건에 어. 경력 무관, 네. 나이 무관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오. 그리고 실제로도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서 음. 워커를 뽑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러를 뽑을 때 특정한 자격을 두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 학력, 나이 그런 네네.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데이터 라벨링 경력은 이제 업체에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그 당시의 조건 이제 그런 음. 것들은 기타 직종에 비해서 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지원을도 용이하고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정호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업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작업이 많았을 때 데이터 라벨링에 입문하신 분들은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일이 없는 시기에 데이터 라벨링에 입문을 하신 분들은 일이 너무 없는데 뭘 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그 분이 진입하셨을 때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인상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단점일 수 있죠.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어도 두 분이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일이 없는 와중에서도 버신 거 아닌가요? 저희 아마 민영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이클이 1년에 한 번씩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연초 뭐 4월, 5월 이럴 때까지는 좀 일이 뜨문뜨문 있거나 없기도 하고요. 그 후에 정부에서 이 데이터 라벨링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저희는 보통 라벨러 좀 성수기라고 부르는데 네. 그때 이제 일을 몰아서 해서 돈을 버는 벌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1월, 12월 이때쯤 뭐 900, 한 달에 800 이렇게 해서 연 4천까지 벌게 된 거죠. 잠깐만, 한 달에 900, 800이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작가님들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시작해서 얼마 동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제일 많거든요. 네. 왜냐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부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어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라벨링이 보통 건당이라고 하죠. 아까 박스 하나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지금 일을 시작해서 일거리 어디 투입이 됐다 했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몇 시간을 쓸 수 있냐,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네모 박스를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 벌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당장 일거리 잡아서 뭐 이게 운이 또 따르겠죠. 네. 당장 내가 했는데 들어가서 바로 찾았어, 바로 했어. 그럼 내가 또 시간 넣는 만큼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나 뭐 블로그, 인스타는 시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급을 따시는 분들에게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건당 혹은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손이 정말 빠르다, 아니면 네. 이해력이 좋다, 아니면 다양하게 이게 컴퓨터로 활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컴퓨터를 좀 잘 다룬다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시급 만원, 최저시급 이렇게 나올 때 뭐 3만원, 4만원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정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항상 유튜브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유튜브 그래서 얼마나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냐. 왜냐면 이게 당금질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는. 네.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네네. 시작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단언을 하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이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너무 케이스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아까 네모 박스처럼. 저는 시기와 프로젝트 운이 좋아서 시작한 프로젝트에서 150에서 200을 벌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만난 경우에는 예시가 이제 나뉘더라고요. 네. 계속 이런 프로젝트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더 알아봐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 시간씩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너무 케이스가 다르고 만나는 프로젝트도 다르고 그리고 정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너무 큰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나마 타당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하셨을 때 네네.
시간은 얼마나 쓰셨죠? 그 수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0에서 200 정도 네네. 넣으셨고 시간은 그때 기억을 회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저 그때 하루에 몇 시간씩? 그래도 한 너댓 시간씩 한 것 같아요. 노대 시간씩? 네네. 그래도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네요. 근데 그때 만나는 사진의 변수가 너무 커서 아, 어떤 시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그 다음 그러니까 뭐 1시부터 2시까지는 돈이 좀 됐는데 아. 2시부터 3시까지는 돈이 안 됐어요. 그러면 2시간의 평균을 내면 그냥 괜찮은 정도 이럴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진들이 섞여 있거나 혹은 나쁜 사진만 받으시는 분들의 컴플레인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과 운도 있네요. 예, 진짜. 일을 그렇죠. 잡았다고 해도 그 네. 기업에서 어떤 숙제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뭐 사진 안에 진짜 뭐 사람 100명 있는 거 하면 네네네. 그게 다 돈 있는 거니까. 네네. 그 기업이 특정 작업자들에게 좋은 사진을 몰아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냥 섞여서 분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아하. 예, 그러니까 또 이게 그렇죠. 이게 다시 질문을 돌아가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자체가 말하기가 이제 선뜻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누구는 좋은 사진을 받으면 많이 번 거고, 누구는 나쁜 사진만 계속 받으면 저 사람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 버는 거고. 이게 되게 경우의 수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벌 수 있나요? 그 인터넷에서 보통 데이터 라벨링 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이버 뭐 인형 눈알 붙이기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네네, 극단적인 예로. 뭐 만약에 시급이 3,000원짜리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만 원. 그건 진짜 안 좋은 일을 잡았을 때인 거죠. 네네. 극단적으로 제일 안 좋은 케이스. 네. 그럼 극단적으로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그렇게 눈깔이 붙이기 네. 했을 때 시급이 3,000원으로 되는 건이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이거를 있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만 원이고 사실 사실 너무 네. 좀 별론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되면은 얼마죠? 90만 원? 네. 그 정도.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서 얼마나 시간을 쓰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최저 시급이 나오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 정도면 한 달에 4, 50은 뭐 어. 쉽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엄청 운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대박 났어. 성수기에 진짜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시급이 5만 원. 네, 그런 프로젝트인데 대신 길게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 1, 2주 한다고 치면은 괜찮네요. 네, 하루에 50만 원씩 1, 2주 근데 한다면 아까 전에 또 한 달에 저기 900번, 900에서 네. 800번 요런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중요한 건 하면 돈을 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두 분은 지금 책까지 쓰셨잖아요. 네. 그 책은 또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이게 작년 말이죠. 2022년 말부터 데이터 라벨링이 살짝 뜨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라벨러로 신규로 유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아하.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라고 그러니까 일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플랫폼들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보고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 한 곳만을 보고 왜 일거리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은 일거리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들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또 다 달라요. 이런 정보들이 어디 인터넷에는 있긴 한데 이곳저곳 다 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 한 군데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왜냐면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오디오나 뭐 무료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금 시기가 딱 좋은 게 이 네. 데이터 라벨링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관 기관이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이름의 기관이 있습니다. 뭔가 기간 이름이 어렵네요. 네. 네. 이 기관이 이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 데이터 라벨링 하는 데이터 라벨러들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고 네.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료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럼 그것부터 먼저 보고 좀 이제 이걸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책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